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 및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조 내용, 공사업법.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지휘승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휘승계라는 건 뭐라고 했었냐면 사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조에 시설업 운영은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읽어보면. 근데 처음에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시설업자는 대표죠. 다른 자에게 성명이나 상호, 그죠? 공사 등을 수급, 시공하게 하면 안 되겠죠. 증, 수첩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해도 안 되고, 공사 등을 하게 해도 안 되고, 그죠? 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증이나 수첩을 빌려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대여금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날로부터 당연히 공사 등을 하면 안 되죠. 정지나 취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절대 안 되죠. 다만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계약을 맺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괜찮다. 그냥 우리 거 마무리해달라 라고 하면 괜찮대요.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도 된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기준에. 그래서 이미 시작한 일을 발주자가 그냥 우리 건 해주세요. 영업정지 됐어도 취소됐어도 우리 것만 마무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정지나 취소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사등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죠. 제가 공사등 4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설식감방, 설계, 시공, 감리, 방역. 그죠? 시설업자는 다음과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알려줘야 되냐? 지체 없이예요. 지휘승계 알려줘야죠. 대표가 바뀌었으니까요. 취소나 정지 알려줘야죠. 내가 너네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나와요? 휴폐업 당연히 알려줘야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을 맡긴 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빌려주면 300벌, 뭐 요거 이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뭐 200과. 소방시설업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15조 1항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시설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관계서류. 뭐 설계업은 설계기록부, 설계도서, 공사업은 공사기록부, 그죠? 감리업은 감리기록부 이런 것들. 자, 구조입니다. 취소와 정지 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보세요. 시도지사는 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 또는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 다만 1호, 3호, 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다. 137인 경우는 취소다. 그래서 이 9조 1항 여러분들 지금 가보면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면 뭐 지금 여기 갔을 때 1년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잘 보실 게 뭐냐면 여기 1호에 가보면 거짓부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보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시설업을 등록했대요. 그럼 즉시 취소예요. 즉시 취소. 즉시 취소는 꼭 보셔야 돼. 1,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무조건 보셔야 된대. 그죠? 근데 5조 6호 7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이게 결격사유거든요. 결격사유 6호 7호. 그래서 법인이나 임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 7호에 가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사 등을 했대요. 그죠? 공사 등이니까 설식감빵을 한 거죠.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하면 안 되는데, 그지? 맞지? 그리고 그거 외에 이 3개는 즉시 취소인데 그거 외에 얘네들 있죠. 나머지들은 즉시 취소는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 영업정지 또는 경고. 그리고 2차 때 뭐 영업정지 3개월. 또 3차 때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3차 때 취소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행정처분 기준에 나와요. 페이지 17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26가지인데 이게 26가지도 아니야.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게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6호까지 있지만 33개가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에 대한 그 행정처분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거기 행정처분 기준 별표 1이라고 있어요. 그죠? 173페이지 맨 하단에. 이런 것들은 앞에 똑같죠.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하면 처분 기준 중 중한 거, 무거운 거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면 중한,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하셨죠? 다. 차수는 제가 최근 몇 년간, 1년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차수를 늘린다라고 했었고. 됐죠? 그리고 마에 가보면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사유, 그 결과를 고려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시킬 수 있고 감경할 수도 있다. 가중은 더 무겁게 준다라는 거고 감경은 조금 깎아주겠다. 조금 이제 줄여주겠다라는 건데 가중 사유에 가보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 가중 사유에 가보면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해서 미치는 피해가 어떻대요? 크대요. 너무 관계인한테 미치는 피해가 크대. 그치? 그럼 감경 봅시다. 감경. 감경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래. 나에 가보면 위반의 내용 정도가 이번에는 경미해서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대요. 맞죠? 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이 된대. 그지? 모범적으로 잘 해왔대요. 그죠?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추방을 받거나 그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중사유나 감경사유가 여기서 나온 적 없어요. 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나온 적이 없지만 다른 행정처분 기준에 가보면 이 가중과 감경에 대한 게 특히 시설법 또는 예방법 같은 데 가보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법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올해 시험이 짜증난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별 기준이 나왔는데 올해 문제를 풀려면 이 2차 등록 기준이 동일한 걸 골라라라고 해가지고 2차가 3개월인 것끼리 묶어서 외워두셔야 되고 1개월인 것끼리 묶어두셔야 되고 2차가 취소인 것끼리 묶어두셔야 되고 또 6개월짜리도 있거든요. 1, 3, 6, 그죠? 6개월.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그래서 올해 시험을 왜 그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진짜 시험 문제가 만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온 목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애들을 영업정지 3개월인 것부터 6개월 취소, 이 3차에 등록 취소 가는 거 구분, 2차 때 등록 취소인 거 구분, 또는 2차 때 1개월인 거 구분, 이거를 다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 아셨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올해 시험에 보기에 얘 176페이지가 제 밑줄은 쳐놨어요. 커. 그리고 고, 노, 모 갔을 때 2차가 틀린 거, 2차가 같은 것끼리 묶으라 그랬거든요. 6개월짜리 묶어주셔야 되고 6개월짜리 그리고 요게 잘못됐죠. 아까 얘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추기가. 이런 건 나중에 정리하세요 하셨죠. 나중에 이 전체를 다 정리를 한 번 정도는 그냥 훑어보긴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자고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누가 봐도. 그죠? 자, 10조 과징금. 자, 과징금은 뭐예요? 우리가 시도지사가 구조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 보세요. 영업정지야, 영업정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꼭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대. 누가? 시도지사가. 이거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앞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때에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그래서 위에 가보면 영업정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대신에 너네한테 돈을 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퉁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돈으로 때울 수 있게 해주겠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하겠다. 네,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썸머리는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문제가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제가 법규가 어려웠다 그랬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2차 행정처분만 처분 기준만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고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등장을 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쌤 저는 풀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푸시면 되죠. 푸시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막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저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게 만약 필요하다. 그럼 문제로 제가 한번 내주든 이런 조항들, 이런 2차 처분 기준은 조금 봐라. 전체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 아시죠? 다 풀어보고 계신 거죠? 혹시나 제가 이제 법규는 그냥 계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밑에 해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셔라 라고만 말씀하고 넘어가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안 풀고 넘어갈까봐 꼭 풀어보셔야 돼. 아셨죠? 진짜 약속? 약속. 자, 챕터 3 공사 등.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챕터입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 등 챕터에 가보면 1절 설계가 나와요. 맞죠? 그럼 설식감빵 순으로 나올 건데 먼저 설계가 나옵니다. 근데 설계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설계업을 등록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대요? 설계업자라고 얘기하겠대. 그럼 당연히 뭐에 따라? 법.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명령, 기준. 이 설치 기준이거든요. 자, 이거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해야 된대. 법에도 또는 시행령에도 또 거기에 맞는 기준에도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해야 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수 설계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시설법에 가보면요. 우리가 위원회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이 위원회가 두 개가 나오거든. 중앙위원회가 나오고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나오고 그리고 지방위원회가 나와요. 그래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특수설계 시공이거든요. 이거는 중앙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특수한 설계나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굳이 여기 가보면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대. 그치?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대. 그 외의 설계는 다 설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아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과 시행령, 그러니까 법과 명령과 설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1항 본문에 따라 자, 신축 건물 중에요. 나중에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 그죠? 요 가연물의 종류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한번 시험 보셨던 분들은 무슨 설계인지 알 거야. 이게 시설법에 가보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설계거든요. 그 건물의 용도, 위치, 구조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특수하게 설계하는 게 있어. 걔 이름이 뭐예요? 성능이주 설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대. 그래서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하는 요 성능이주 설계는 시설법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거고, 요거 있죠. 성능이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요거 꼭 보셔야 돼. 성능이주 설계자 자격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성능이주 설계 누가 한대요? 전문 설계에서만 할 수 있대. 또는 전문 설계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인력에
기술사가 무조건 들어가요. 이거 아시죠? 우리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하려면 소방기술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방기술사를 갖추고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죠. 그럼 무조건 둘 다 기술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사가 한 명 가지고 또 안 된대. 몇 명? 2명.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배워요, 여러분들. 성능이주 설계를 꼭 해줘야 되는 특소물이 또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저하고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이게 다예요. 내용이 별로 없죠, 그죠?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 설계를 안 하면 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2절 여기가 중요하다. 이름이 뭐예요? 시공. 왜냐하면 시공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제 공사업의 업무라 그랬죠. 맞습니까? 공사업의 업무예요, 업무. 공사업에서 하는 업무가 이름이 뭐다? 시공입니다, 시공.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시공에 대한 정의가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공사업 하면서 시공은 공사업의 업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이라고 하면은 소방시설을 뭐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그저 공사업의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도 지켜야 되고 명령도 지켜야 되고 아까처럼 기준에 맞게. 근데 이게 만일 특수시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특수한 설계나 시공은 중앙 그저 쪽에서 심의해야 된다 그랬죠?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근데 요거를 법 기준에 맞게 시공을 안 하면 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다 하여야 한다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공사업자는 자 보세요. 공사 현장에 맞게 기술자를 배치를 해주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조금 큰 현장이에요. 그럼 조금 경력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야겠지. 공사업자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소방기술자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소방기술자라는 사람들을 꼭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현장에 알맞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현장이 좀 큰 현장이면 조금 돈이래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경력이 좀 높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급으로 분류한다고요. 그래서 특급 소방기술자, 고급 소방기술자, 중급 소방기술자, 초급 소방기술자 이렇게 급이 있어요. 급. 그러니까 이런 급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알맞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배치 안 하면 뭐 200과태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술자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을 하기 전에 우리는 1단계가 기술자를 배치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여러분들 배치를 하는 거예요. 대표가. 그럼 기술자가 배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맘대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 별표에 가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특급, 고급, 중급, 아래 가보면 초급까지. 당연히 기계와 전기가 각각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 건물에 시공을 할 때 기계 분야도 시공이 될 수 있고 전기 분야도 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에 맞는 분야, 기계와 전기 다 필요하다. 특급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냥 특급이라고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그러면 특급 기술자는 어디에 배치하냐? 연면적이 20만이래요. 써볼게요. 그리고 요거 곱하기 2. 층수는 곱하기 2예요. 외울 때 지포 40이야. 지포 40. 20만에 곱하기 2하면 40층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특이한 게 포함이에요. 포함. 이런 말이 잘 안 들어가거든. 왜냐면 그냥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건물의 층수가 뭐 11층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층수는 다 지하층 제외예요. 그러니까 지하층 포함이라고 이렇게 굳이 주는 건 무조건 지하층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지하층 제외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틀림없이. 그죠? 자, 그리고 고급으로 갑니다. 고급에 가면 연면적이 또 들어가요. 여기 3만짜리가. 그리고 연면적이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으로 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연면적 20만이고 아까 더블해서 제가 40층이라 그랬죠. 여기 2, 3이죠. 외울 때 2, 3. 싫으면 안 하시면 돼. 40층 4, 4, 16 제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외울 때 이 두 개가 시험지가 잘 나와. 이게 큰형장이 시험지가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특급이냐 고급이냐. 쌤 그러면 누가 특급이고 누가 고급이에요? 이건 뒤에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여기 옆면적에 갑자기 아파트 제외가 들어가요. 원래 아파트 제외가 없었잖아요. 여기 위에는. 근데 여기는 아파트 제외가 들어가.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 제외 기준과 아파트 기준이 따로 들어가요. 중급에 가보면. 그래서 여기 가보면 물분무 등이랑 재현이 나와요. 물분무 등, 재현. 근데 요거 제외. 호수를 제외. 그래서 물분무 등, 물재, 등재, 호수를 제외해요. 아셨죠? 또는 재현이다. 그리고 아파트 제외 기준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5천에 3만. 5천에 3만이야 여러분들.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파트 기준이 따로 나와요. 1만에 20만. 꼭 정리하셔야 돼. 아파트 기준이 따로 나와요. 여기. 아파트 제외 기준이 들어가다가 여기 아파트 기준이 따로 나온다고. 중급. 그 나머지 20만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0만 이상 아파트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외 1만에서 20만짜리 아파트는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시험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긴 하셔야겠죠. 그럼 초급은 기본적으로 1천이 기본이야. 1천. 그래서 아까 아파트는 우리가 아파트 제외한 거 5천에 3만이었죠. 그러니까 5천까지. 그러니까 1천이 중요한 거죠. 1천. 아파트도 1천. 그죠? 이상은 똑같아. 이상 기준은. 대신에 요 큰 기준이 다르죠. 그죠? 요건 아파트, 요건 아파트 제외. 그리고 지하구 동그라미. 자격 수첩. 이거는 급은 못 받고 내가 진짜 초본 거예요. 여러분들. 수첩 하나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수첩만 발급받았을 때는 진짜 조그만 현장밖에 못하네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계 배치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는 전기 분야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가 나왔을 때 그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공사 같은 경우는 각각 기계 분야 소방기술자와 전기 분야 소방기술자를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는 있거든. 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지 마시고. 2호. 기술자 배치 기간. 자, 요게 중요한 게 소방기술자는요. 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착공일로부터 요게 공사 시작일로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 요게 이제 뭐냐면 공사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누구를? 소방기술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셨죠? 꼭 아셔야 돼. 배치를 해야 된다. 공사업자는 감옥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은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관리나 품질 및 안정에 지장이 없고 이 사람이 서면으로 승낙, 꼭 이 사람 이름을 알고 계세요. 발주자. 일을 준 사람이 잠깐 자리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자리를 비워도 될 것 같아 라고 승낙을 하면 기술자가 원래는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나중에 배워요. 착공이 뭐고 완공이 뭔지는.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 뺄 수 있대, 기술자를. 근데 대신에 승낙을 누가 해주는 거야? 발주자야, 발주자. 왜? 발주자가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옆 아파트에 무조건 현수막 붙어요. 소음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보상해달라는 거거든. 일정 부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데모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와, 시끄럽다. 야, 잠도 안 온다. 잠도 안 온다. 또 계절적 요인. 계절적 요인이라는 건 이제 너무 춥다, 너무 덥다. 그러니까 너무 폭염이고 너무 한파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춥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게 우리가 강제로 해서 공사 진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제로 공사 진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중단이 됐다. 그리고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대.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이 됐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발주자의 사유나, 그러니까 발주자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천재지변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는 건 이제 자연재해, 뭐 예를 들어 뭐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조금 어려울 때, 그죠? 그리고 발주자가 잠깐 스탑하자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이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는 뭐 수급인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껴있는 수급인도 포함, 이런 거 제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발주자가 주의해요, 여러분들. 발주자. 그래서 발주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놔요, 보통. 아셨죠? 뭐 설계업자, 감리업자 이런 식으로. 설계업자나 감리업자는 공사 중단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일을 시킨 사람이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기술자 배치에 대한 거죠. 그래서 기술자 배치를 꼭 중요한 건 요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가 배치하는 거예요, 기술자를. 자, 다음 이제 뭐가 나와요? 착공신고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배치했어요. 특급이든 고급이든 중급이든 초급이든.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자를 배치했으니까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받았죠. 일을 받았죠. 그럼 빨리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공사를 시작하는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꼭 얘를 해줘야 돼. 이름이 착공신고예요. 무슨 신고요? 착공신고. 그럼 이 착공신고를 본서한테 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야, 나 이제 공사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착공신고라는 걸 합니다. 근데 나중에 착공신고 말고 이제 변경신고라는 것도 있어. 착공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 착공신고했던 내용 중에 일부가 변경이 되면 착공 변경신고라는 것도 다 본서한테 해줘야 돼요. 그럼 착공신고를 해요. 나 공사하고 싶어. 공사할 거야 라는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허락을 해줄 거 아니야. 거기서 알겠습니다. 착공신고 하세요 라고 허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또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공신고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한대 착공신고를 한대. 그럼 착공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이해하면 되죠. 뚝딱뚝딱 이제 뭐 시작해요?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공사를 합니다. 뚝딱뚝딱 공사를 해요. 그래 놓고 착공을 해놨으니까, 신고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됐는지 꼭 검사를 받아야죠. 완공검사. 이 누구한테 받아요? 착공신고를 본서한테 했으니까 당연히 완공검사도 본서한테 받아야겠죠. 그죠? 요거 잘 나와요. 두 개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착공이나 완공, 요게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끝이 아니고 얘를 꼭 해줘야 돼. 공사업자가 공사를 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없는지, 잘못된 게 있으면 하자보수라는 걸 꼭 해줘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 AS. 됐습니까? 네. 그래서 착공신고와 완공검사와 AS 하자보수 요 세 개가 다 공사업 시공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꼭 누구한테 신고한다? 맞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 보통 요게 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뭐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 4조에 가보면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정리하실 게 입니다. 다만 근데 제조소등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또는 다중이용업소라고 나중에 나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사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공사는 착공신고할 필요가 없대. 네, 당황하지 말고. 제조소등과 어디요? 다중이용업소. 됐죠? 뭐가 떨어졌을까요? 그냥 이면지가 떨어졌네요. 네. 약간 당황했어요, 저. 근데 뭐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여기 착공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제외되는 거 꼭 보셔야 돼. 제조소 등이나 다중영업소에 설치가 되는 소방시설은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착공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이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할 때와 밑에 가보면 또 뭐가 나와요? 증설할 때가 나와요. 그럼 신설할 때부터 볼게요. 자, 여기 길죠? 동그라미 네, 등, 동그라미 칠게요. 왜, 용, 소와 용수, 재연, 송, 살, 방. 이거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시설법에서 배워야 하셨죠. 아직 우리가 소방시설이라는 걸 안 배웠잖아요. 그게 시설법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비경, 경, 탐, 알, 방. 그죠? 여기 콘, 무 이런 애들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결국 내, 외, 등. 그죠? 내외 등등. 그러니까 내외 등등이라는 건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그죠?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등은 SP 등, 물분무 등. 그리고 재, 송, 살, 방, 용. 쭉 한번 적어볼게요. 재, 송, 살, 방, 용. 경탐, 알방, 콤무. 알방, 콘무. 그래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SP 등, 물분무 등, 재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연소방지, 소화용수, 비상경보, 자동화재 탐지, 화재 알림, 비상방송, 비상컨센트, 무선통신 요런 애들은 신설을 할 때 무조건 뭐를 하더라? 우리가 착공신고라는 걸 하더라. 착공신고. 아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스리를 제외한다라는 말이 뒤에 가보면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는 다 호스리를 포함이에요. 아셨죠? 착공신고는 호스리를 포함이고 그리고 타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건 제외.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업자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기계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든 일반 전기업자가 공사를 하는 이런 타 설비의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소방 착공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업자들, 소방공사업체들만 공사하는 경우만 착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증설. 그럼 아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 남옥에 두 번째 가보면 증설이 나와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나 구역 등을 증설한대. 동그라미. 내, 외, 등. 그죠? 탐, 알, 재, 송, 살, 콘. 그죠?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얘는 신설이었고, 자, 그럼 증설은 설비 또는 구역에 대한 증설인데요. 맞죠? 그럼 증설 같은 경우는 내, 외, 등 똑같아요. 내, 외, 여긴 똑같네요. 등 맞습니까? 재송살방, 타말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의 증설이래. 설비나 뭐요? 구역. 그죠? 그러니까 설비를 증설한다는 건 설비 자체를 늘리는 거고, 구역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면 요 구역만 뿌리다가 저 구역도 뿌리고 싶다. 구역을 증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나 구역 증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얘는 설비 증설이에요. 아셨죠?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설비 증설. 그리고 얘네들 있죠. 뒤에 나오는 얘네들 묶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얘네들은 보통 구역 증설, 구역 또는 회로 증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가보면 얘는 구역에 대한 증설이 아니고 설비에 대한 증설이고 SP 등 물분무 등은 방호 방수구역, 구역 증설이죠. 자탐설비나 알림설비는 경계구역 증설, 경계구역이야, 경계구역. 재현설비는 재현구역. 그죠? 연결성수관 설비는 송수구역, 연살은 살수구역, 다 구역이죠. 근데 얘만 회로야. 비콘만. 전용 회로. 연소방지설비 살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한다? 우리가 이제 늘린다라는 거지. 증설을 한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타 공사업자가 증설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구역에 대한 것도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 약간 지역적인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 왼쪽에 우리가 신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신설 쪽에 갔을 때 용 X, 용 X, 요거 X 칠게요. X, 용 X, 용 X, 경 X, 방 X, 무 X. 자, 이 X 친 거 4개 빼고 다 증설로 그대로 오면 돼요. X 친 거 4개 그대로 빼고 다 그대로 오시면 돼. 얘가 뭐에 대한? 착공신고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이라고요. 됐죠? 그리고 맨 밑에 가보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출에.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전부 또는 전부도 마찬가지고 일부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래. 개이정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 여러분들? 개이정. 개이정.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는 착공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된대. 너무 급할 때는 굳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개. 개이정 나오면 무조건 4개야. 수소동감,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꼭 알고 계셔야 돼. 수소동감, 수소감동, 수소동감, 개설이전 정비. 근데 이제 긴급 교체 보수하는 경우는 굳이 착공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화펌프가 안 돌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물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내가 이걸 빨리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본서한테 착공신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다 해줘야 돼요. 그죠? 자, 12조에 가보면 이제 착공신고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까지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얘는 착공신고서나 또는 변경신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신고도 마찬가지고 다 본서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가보면 이런 서류를 내줘야 된다. 근데 다 동그라미 칠게요. 공사에 관련된, 그죠? 증수첩, 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를 하는 기술 인력, 기술 등급 증명 서류, 공사 계약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설계 도서도 내줘야 된대. 설계 도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0제4조 3호라는 건 0제4조죠. 여기 3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여기 지금 개이정만 딱 나와 있네요. 그죠? 공사인 경우는 소방시설 시행규칙 3조 2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대. 뭐 읽어보시고요. 결국 설계도서를 내줘야 된다는 거지. 하도급 서류는 안 보셔도 돼요. 요게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2항이. 요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진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기 또 나오거든. 2항에 가보세요. 공사업자가 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게 이번에 나왔어요. 요거 고르라고. 아닌 거 골라라. 그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면 변경신고를 꼭 하고, 그죠? 근데 여기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그냥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도 된대. 이 서류에다가 첨부해서.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라는 서류에 우리가 그냥 첨부해서 보고해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 사항을 암기하시라고요. 그 3개. 이게 요번에 나온 거예요. 착공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공자, 공사 시공하는 사람, 소방시설 종류, 옥내 소화전이었는데 SP로 바뀌었다거나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기술관리라는 걸 하는 소방기술자들. 그래서 우리가 변경이 되면 30일 이내에 꼭 서류를 첨부해서 내줘라. 변경은 무조건 30일, 소방은 무조건 30일이에요. 그리고 그 처리 기간을 2일로 하래. 본서는 착공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2일 이내 처리하고 결과를 꼭 통보해 주래요. 됐습니다. 2일 잘 보시고요. 법에 가보면 3항에 이게 또 나오거든. 본서는 1항 2단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면 2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도 통지. 그러니까 이게 2일 이내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신고 수리 여부도 2일 이내 통지를 꼭 해줘야 돼. 다 2일이네요. 2일.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돼요. 2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착공신고는 꼭 보셔야 돼.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조. 이제 뭐예요? 완공검사. 이건 끝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거 끝난 내용도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왜냐하면 착공신고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끝난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완공검사라는 게 나오는데 그 완공검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14조 완공검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